11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월의 첫날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며 7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04%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44%, S&P 500 지수는 1.0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1.37%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03%, 1.35%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10월보다 1.2% 늘어난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 차 판매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어제 10월 자동차 판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국내외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11월의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3대 지수가 1%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럽의 주요 국채 또한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장인데요. 어제는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던 자동차주 3인방이 급락했었고 또 건설과 금융 또 그리고 건설과 철강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전략 그대로 전해드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1,900선 쉽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1,900포인트 이하에서 대형주 매수하신 분들 계속 들고 가봐야 할지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해봐야 할지 오늘 금요일장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요즘 이쪽을 들어봐도 저쪽을 들어봐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제가 소 뒷걸음치듯이 해가지고 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상승을 예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인데요. 오늘은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가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팔개증권 증권 방송 볼 때 전부 비관적이었거든요. 비관적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만 했는데 저 혹시 빠지면 어떡할까 저도 밤을 새웠는데요. 역시나 아니고 혹시나 역시 유럽 증시의 폭등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제가 다우존스 지수 13,000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13,000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13,000 뛰어넘고 13,500까지는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선행스팬 원자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행스팬2의 절대적인 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위안이 될 것이다. 사실 이동평균 보면 지금 안 맞거든요. 미국 증시가 이동평균 보면 안 맞습니다. 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면 굉장히 혼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선행스팬의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300일 이평의 강력한 지지 300일 이평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300일 이평의 지지에서 제가 20일 이평 닿을 때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의 연속성이 4, 5일 나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0일 이평 자체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평 자체가 제가 볼 때 한 보름 정도는 미세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제도 청송님 어떻게 이 장에서 지지대도 없는데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청하느냐. 그거는 20일 이평의 속임수 20일 이평이 보통 20일 만에 한 번씩 변곡이 나옵니다. 20일 만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일 이평이 오늘자 되면 거의 21일 이평이
거의 변곡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평균 변곡 때문에 그런 모양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가는 여러분 아다시피 26일 전후 해가지고 변곡을 크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6일 정도에가 변곡을 맞거든요. 그래서 26일 변곡이 26일 날 변곡이 있었는데 오늘 26일째 또 변곡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하락폭의 38% 이상을 강력히 이상 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20 한 7, 8포인트까지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를 제가 이제 1900 이하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 1900은 팔고 1900 이상에는 사고 이런 시황은 말도 안 되는 시황이다. 제가 볼 때는 1925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저는 21일편까지 닿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식을 그대로 한 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이제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이제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 2호선 신천역 지점 잠실 대신증권 신천 지점에서 선물 무료 강좌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선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물은 제가 250의 무게 중심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250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0 무게 중심을 뛰어넘으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 무게 중심이 그 다음에는 255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래쪽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콜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됩니다. 지금은 확인하고 대응하면 이미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오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안정적으로 252.50 이상만 만약에 끝내면 255 무게중심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350만 원씩 수익이 다 나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255 가셔도 제가 또 여러분 시황을 해드리기 그때 여차하면 무게중심 자체가 265까지도 갈 수 있는 이번에 소위 말해서 선물로 대박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되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 신천 대신증권 신천 지점으로 많이 오시고요. 일단은 무게중심 자체는 250이 확실한 지지라는 것을 여러분께 아셔야 되고 250의 지지가 종합주가지수로 19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00발 아다에서는 강력한 매수를 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이 그 2조 2천억 정도 매도 쳤거든요.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봐라. 이제 외국인이 2조 2천억 쳤는데 기관들이 외국인을 노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돈이 없거든요. 외국인들 요즘 명동 가보면 외국인 노랑머리나 뭐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물건 안 삽니다. 길거리에 순대나 사 먹고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걸릴 때까지 걸리는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공격을 할 걸로 보이니까 오늘은 기관의 선물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의 선물이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면 외국인이 손절매에 나오면서 주가가 의외로 오늘 아주 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주식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증시가 1.7% 폭등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어요. 상해 증시 멋있었어요. 그래서 상해 증시의 일단 폭등 이 분야에서 어제 우리는 아마 예견됐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강력하게 1900에서는 저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지 마십시오. 왜? 비코즈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에는 여러분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원의 지지를 강력히 받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기초 이틀 정도는 전환선까지 쉴 것이다 이렇게 되기면에 제가 여차하면 장 자체가 전환선 지지만 뚫는다면 전환선 지지가 1913포인트인데 전환선 지지만 뚫는다면 기준선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선은 1946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만약에 선행 스팬 1까지 돌린다면 선행 스팬 1을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오. 선행 스팬 1까지 뚫는다면 장 자체는 굉장히 의외로의 큰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 말 듣고 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보유하고 하루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 자체는 지금 선행 스팬 2 이 자리죠. 1900 이하에서는 선행 스팬 2 자리가 1885포인트인데 이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또 밀리면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의 특허면 믿을 게 못 돼요. 하루 18억 올랐다가 17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믿을 게 못 되고요. 믿을 거라면 선물 옵션 콜풋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 2조 2천억 걸어놨습니다만은 그러나 옵션에 대해서 올 옵션에 대해서 충분한 수익, 충분하게 해지를 콜 옵션으로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봐야 돼요. 특히 오늘은 기관의 레이스, 기관의 선물 동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원화는 여러분께서 1,100원이 안정권 원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화가 1,100원이라도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기관의 선물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첫 번째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1. 이번 주 일요일 강좌에서도 이제 일목균형표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 1월 2시 신천 잠실 지점에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중국 증시가 저번에 이제 선행 스팬 2 저항,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선행 스팬 2의 저항과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국 증시가 선행 스팬 2를 만약에 뚫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훨 나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주식을 하루 정도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위태위태하게 저는요. 사실 그 300일 이평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뭐 엉터리 200일 이평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이야기 안 되고 300일 이평 사실 하방 이탈하면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는 분명히 300일 이평 지지받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서히 MACD가 이미 오실레이터가 상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MACD 만약에 데드 크로스가 난다면 골든 크로스가 난다면 의외로 장이 굉장히 큰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DMI를 보면 DMI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왜? 마이너스 DMI가 ADX를 하방 이탈할 때는 분명히 걱정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드 이제 그 상승 DMI가 침체를 이탈하는 그런 국면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PMF가 오늘 마지막 붉은 걸로 확인하십시오. PMF 붉은 것만 확인한다면은 여러분께서 오늘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첫 번째 기관의 선물 매수 방향을 꼭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중국 증시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종합주가지수의 PMF 차트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오늘 분명히 PMF 차트가 만약 양전환 되면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것도 이번 주 1월날 강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후 2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하면 기관의 선물, 중국 증시, 종합주가지수의 PMF 차트 이 세 개만 보시면 오늘 시원하게 될 거고 일단 주식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은 주연테크와 윌비스 두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연테크인데요.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매수가도 잘 줬고 장중에 목표가도 도달했더라고요. 하루 만에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상당히 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을 지금 했는데요. 또 이제 조정을 좀 시장이 받고 나니까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돌파가 나오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수익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략이나 아니면 또 교체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1,400원권의 저항 라인에 부딪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목표가를 거기에 우선은 저항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만약에 또 다시 상승 출발을 해서 넘어가는 형태가 나온다라면은 네. 그 이후에는 상당히 목표가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나 1,600원대까지도 충분히 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으면은 오늘 진행 여부를 좀 보시면서
돌파가 좀 순조롭게 나온다라면은 추가 목표가를 좀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좋은 종목이라도 가격적으로 높게 사버리게 되면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꾸준히 강세를 띠고 있었고 조정을 안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어떤 종목이든 좀 크게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높게 올라가는 형태의 추격 매수가 아니라면은 네. 조금은 좀 따라가는 형태의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시장 상황 따라서 좀 틀리다라는 개념을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윌비스를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윌비스가 어제 이제 정부 정책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전이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은 10월 19일 정도까지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수의 흐름에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뭔가 재료가 뜨니까 지금 주가가 반전이 나왔는데 이러한 형태는 대부분 그 주가의 흐름이 뭔가 재료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오른 다음에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고 또 일정 부분 빠져서 종목이 추세가 완전히 안 죽으면은 저렇게 이제 시장이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국은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뭐 굉장히 복잡한 논리에 또 좌지우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의 반등 이런 형태의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서 뭔가 좀 재료가 떠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 재료는 표면적인 핑계일 뿐이죠. 뭔가 또 다른 내용이 떴더라도 역시 반등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투자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연테크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보자라고 하셨고 윌비즈는 목표가 3,3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갖고 오셨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정책 관련주나 뭐 정치 테마 쪽이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치 테마를 떼고는 요번 한 해는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도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들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실적주들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종목군들이 정상적인 상승을 해서 좀 더 수월한 수익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막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 보니까 요즘은 지수나 종목이 너무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10월 달에 각 후보별로 정책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책 발표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이번에 정책이 안 나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는 각 후보별로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사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정 이후에 또 시장이 상승이 좀 용이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보고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단기 매매에다가 많이 좀 치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은 장중에 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밀려버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냥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또 재차 매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 안 했더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을 챙기고 그다음에 또 다시 밀려 나오면은 또 재매수를 하는 이런 대응이 좋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연테크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에서 좀 팔고 또 다시 밀려 나왔을 때 또 재매수를 하면은 네. 이런 경우에 또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정책 관련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삼천리 자전거는 사실 그 2006년도, 7년도 대선 때 4대강 테마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전거 관련 테마로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듯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후보별로 정책을 내놓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뭔가 각 후보별 쪽에서 한 번쯤은 그 뭔가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의 주가 진행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정책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자전거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 포인트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를 할 경우에는 이 종목이 사실 오랫동안 떨어진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박스권을 진행을 하게 된 게 한 1년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승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가는 8,500원에서 9,150원 정도로 좀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주더라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은 10,000원만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10,0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12,000원까지 주가가 그냥 열리게 되고요. 또 사실은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좀 쉬운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또 목표가를 수정을 해줄 필요도 있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8,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재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정책 수혜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매수가는 8,500원에서 9,15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 8,000원,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1일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부터 살펴보시면요. GS 홈쇼핑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19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우리금융에 대해서 3분기 순이익은 5,039억 기록하면서 당사 전망치를 약 2천억 원 상회했다며 목표가 12,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3,240억으로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누적 신규 수주가 85억 달러 달성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 41,000원 바이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BS투자증권입니다.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회했지만 4분기 안정적인 실적 개선 이어갈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 54,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입니다. LG U+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61억 적자였지만 4분기 이익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고 마케팅 강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 8,100원 바이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 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지표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좀 숨통을 좀 트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용 지표, 제조업 지표, 주택 지표, 소비자 신뢰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완전한 완만한 성장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대변수에 가려진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으로도 좀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은 오늘 좀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상승의 좀 무게를 좀 오늘은 좀 둬도 무리가 없겠다 판단은 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기 방어주 위주였던 업종 순환매 패턴이 빠르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 도래한 거는 맞지만, 일단 그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대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서 상당히 비중을 좀 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역시 환율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경기 민감주의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또 투자 시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충분히 짧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단 열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890선이라는 어떤 지지 라인 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방 경직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내에서의 어떤 당분간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미국 대선이 좀 남아 있고요. 중국의 정권 교체도 이어지고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을 조금 들었다 놨다 지금 상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옵션 만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이 콜 매수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직 물량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수급적인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박스권 흐름과 변동성 장세에 걸맞는 종목 플레이에 계속 좀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변수가 또 다음 주에도 있을 예상이기 때문에 업종별 대응 전략을 좀 빨리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3분기 실적이 좋은 GS 홈쇼핑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S 홈쇼핑 상당히 많이 올랐던 모습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이든 성장성 모멘텀이든 상당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내용을 점검해 보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닝 시즌에 도래하면서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3분기 취급과 지금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30% 이상씩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300억을 기록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인데 이것이 과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냐, 충분히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만 따지더라도 지금 한 3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20억에서 3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한 3.7%, 양호한 지금 실적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난 6월 중순에 88,6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4개월간 계속적으로 주가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충분히 저평가라는 구간,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런 것들이 한 이유였는데 4분기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요. 강한 내성력, 그다음에 대응 능력이 고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과 어떤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품에 대한 믹스 조정, 그다음에 판관비에 대한 절감 이런 어떤 자구 노력이 상당히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한 퍼가 9배,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7, 8배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모멘텀과 저평가 구간에 지금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5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ELK와 대륙제관 두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ELK인데요. 저희가 지난 10월 30일 추천받은 종목입니다.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축하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 E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일단 윈도우 8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치 패널 수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은 전문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3분기의 실적 자체를 예상을 할 때는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느 정도의 매도 자리를 조금 잡아보자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일봉상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셨을 때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25,000원 부근에서는 꼭 정리를 수익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실적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11월이니까요. 약간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체를 실적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EL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LK 보유하신 분들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 자리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륙제관도 AS를 받아볼 텐데요.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대륙제관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 6,100원의 종가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일단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10월 26일과 10월 29일 날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진정한 눌림목이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제가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5,400원의 손절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점은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금 큰 폭에 지금 골이 깊어지니까 산이 다시 높게 나타나는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100원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날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추가 6,100원 자리를 상당히 크게 뚫는 거래량이 좀 나왔다고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물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는 또다시 지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6,500원까지 꾸준히 강력 홀딩을 외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륙제관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눌림목 공략주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조금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을 오늘은 좀 가져가 봤는데요. 금요일이다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눌림목보다는 조금 지금 장중의 눌림목 형상을 띠고 있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IT 전기전자 업종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3분기에도 IT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이 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안에 내용을 보신다면 일단은 매출의 다각화를 조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래는 LCD 신나 업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신나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까지 매출처 자체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성장성의 다각화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접목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눌림목이라면 12,000원에 13,000원대가 가장 좋은 가격대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14,200원 좀 올랐죠.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11선을 따라 올라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거래량이 일어나고 난 다음 다시 그 부근을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차트를
다른 차트와 한번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 CSN이라는 차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솔 CSN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고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 없이 꾸준히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지금은 이 지점 자체가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자리인데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고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난 다음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지점 자체 밑으로는 지금은 떨어지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장중에 폭 자체가 5일선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는 13,800원에서 14,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6,000원 정도를 홀딩하고 한번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3,000원대가 되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있는데요.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M인데요. 네. SM, 제가 엔터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로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전 전패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저랑 궁합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SM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차트에 보는 방법은 아까 전과 똑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를 보시더라도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는데 SM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상당히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눌림목 형상을 주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20일선을 돌파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근에서 20에서 부근에서 박스권을 연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제가 볼 때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내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성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지금 뜨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어디에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의 아이튠즈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음원 수입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SM에서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도 음원에 대한 인상분이 포함이 됐죠. 그런 부분이 SM 3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4분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에 한번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군들은 쉽게 빠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코스닥이 다시 랠리를 시작을 하려면요. 다시 엔터주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엔터주 SM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64,200원에서 64,700원 구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선을 목전에 두고 이 부분 자체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눌림목에 해당되는 종목군을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7만원입니다. 7만원 정고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0일선이 이탈되는 자리죠. 하단에 63,500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손절가는 꼭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SM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여러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오늘보다는 뭐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일단 상승 랠리가 나와서 일단 뭐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경제 지표가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10월 민간 고용 지표가 또 그 개선될 것에 대한 이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또 이제 뭐 미국장이 뭐 올랐다. 보아도 일단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를 오늘부터 이제 출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국 애플 소매점이라든지 와이파이 전용 모델부터 이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좀 관련된 종목들, 뭐 오텍, 해양기전, 유비쿼스, 뭐 프롬시어티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런던 한국 영화제에 대한 개최 이거는 다음 주까지도 연속될 수 있는 재료인 만큼 CJ CGV, 미디어플렉스, 뭐 롯데쇼핑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또 금리 결정. 또 큰 이벤트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다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에 그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이 있을 때 대학 수능과 또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해외 시장 또 이제 그 장 개장 시간마저도 일단은 좀 변경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변경되는 그 시간 타임에 맞춰서 뭐 일본 증시와 또 중국장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중국 관련 수혜주로도 일단은 관심을 가져서 또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이나 오늘 시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코스피는 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그 시황 부분과 일단 일맥상통합니다. 제한적인 기술 상승을 일단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여전히 일단 1880포인트에 대한 일단은 하방 경직 자리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1980포인트까지는 오픈되어 있지만 일단 이번 주 내로 일단 1930포인트를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를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일단 뭐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다음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또 내심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오늘 만약에 이 상승 동력을 토대로 193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시장은 수급 주체와 불안 심리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제가 어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과 또 똑같습니다. 500포인트 지지 구간 테스트를 일단 확인을 했고 520포인트까지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코스닥 이외의 강세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테마도 순환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이유 없는 하락들을 보여주는 종목도 많은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나갔고 문제는 이제 수급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들이 이제 불확실성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유 없이 흘러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여러 이벤트가 있는 만큼 오늘 코스피 1930포인트 회복이 중요하겠다라고 하셨고 코스닥 지수는 52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와이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와이솔은 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에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좀 이 통화에 관련한 통화에 필요한 이런 특정 주파수만 선택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가량 감소했지만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당기 순이익이 약 18%가량 증가한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좀 여기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오산 3공장에서 최근에 완공이 되었는데 신규 고객사의 물량이 2013년부터 양산이 되기 때문에 좀 이에 따른 매출 확대가 전망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앞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보급률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도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차트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모습에 이어서 단기 추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이 종목 올해 초부터 반년이 넘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있었지만 좀 9월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이런 기울기보다 상승 추세의 기울기가 좀 가팔랐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조정이 당연히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현재 지지를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가격대가 지금 현재 13,500원 가격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13,500원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 있던 고가 하락 시에 고가 좀 저항을 받았던 모습의 가격대고요. 다시 상승 시에도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이런 가격대에서 좀 지지나 저항 좀 중요한 와이솔은 이 13,500원대가 좀 중요한 맥점인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좀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을 좀 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시에는 그런 상승을 저지하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 가격대입니다. 또 그런 모습이 또 최근에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을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로는 한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전일 종가 부근이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15,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3,500원까지 보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이솔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죠.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